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P 비즈니스는 IP 성장과 수익 확장의 전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여기 적어놨는데 IP 스케일업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IP 비즈니스란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전 영상에서 IP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IP가 법적 권리고 가치의 개념이고 IP란 개념이 산업을 읽는 눈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줄줄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IP 자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근데 IP 비즈니스는 그럼 뭔데요? IP 비즈니스는 예전에는 라이선싱 산업이란 개념으로 보통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IP 비즈니스 담당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요 라이선싱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대하고 연결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의 하는 역할들을 IP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 IP 보유자도 스스로 IP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쪼끔 그거보다 넓어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캐릭터 산업에서 라이선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 왔어요. 이것이 콘텐츠 IP가 캐릭터 IP에서 다양한 IP로 확장되어 가면서 다른 산업에서도 훨씬 많이 쓰기 시작했다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의미는 뭐냐 하면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산업으로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광고 모델처럼 마케팅하는 것.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이 개념도, 자, 그런데 이 라이선싱 비즈니스란 말은 한국에서는 캐릭터에 좀 좁혀서 이해가 되어 왔는데 한국 말고 다른 나라 가면요 굉장히 넓게 쓰는 개념입니다. 스포츠 라이선싱, 엔터테인먼트 라이선싱, 이렇게 EPL 같은 스포츠 브랜드는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크잖아요. 그럼 그거 붙인 상품 쓰는 요 산업이 스포츠 라이선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IP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 IP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장된 의미에서 캐릭터를 넘어서 우리가 IP 비즈니스라고 하면 사실 IP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IP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일이 IP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에 제가 IP 비즈니스는 IP 스케일업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IP로 왜 모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I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IP 비즈니스 담당자를 뽑는 2022년도 정도의 채용 공고들을 뒤져보면요. 이 새로운 직무 정의를 해는 내용들을 보면 콘텐츠의 확장도 IP 비즈니스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라이선싱 개념에서 상품의 확장들만 IP 비즈니스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콘텐츠도 확장하는, 그래서 이야기의 확장과 상품과 서비스의 확장,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해서 우리는 IP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IP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IP 비즈니스란 IP를 성장시키고 IP가 넓어지게 확장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모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책을 쓰고 싶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낸다라고 하는 건 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타겟 독자 수가 너무 한정되면 책을 내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IP 비즈니스가 그냥 캐릭터 라이선싱 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라면 그것은 그냥 교과서로 쓰는 거고 교과서로 쓰실 분이 없으면 못 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과연 일반적인 대중적인 단행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었어요. 근데 다시 고민을 해 보니까 세부적인 역할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IP의 성장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크리에이터나 마케터나 아니면 콘텐츠로 무언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IP의 성장을 이야기하는가? IP가 성장한다라는 건 뭘까요? IP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의 관여도가 높아지는 것. 그것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IP 가치는 뭐예요? 팬덤의 수와 관여도. 이 두 가지예요. IP 가치는 팬덤의 양적인 범위와 그 질적인 관여도의 어떤 곱셈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곱셈을 가능하게 하는 스케일업은 이 IP를 가지고 다양한 활용들을 해야 팬덤과의 접점도 넓어지고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고질라라고 하는 괴수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괴수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일 기대하는 게 멋진 상품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의 공간에 그 상품을 배치해 놓으면서 저 캐릭터의 매력을 내가 늘 상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좋은 상품으로 나와서 내 삶의 일상에서 계속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비하인드 영상을 왜 좋아하겠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 말고 그 이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매력도 있었네.' 이런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게 이런 파생 영상의 어떤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파생 콘텐츠 자체를 보고 이 본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IP 비즈니스는 내 친구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경험의 폭을 넓혀야 이런 내 친구의 새로운 면모를 어디 우리가 여행이라도 가야 평소에 만나던 일상적으로 만나던 사람의 다른 면모를 보듯이 IP도 그런 면들을 자꾸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을 하는 게 IP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IP 비즈니스는 콘텐츠의 경험의 범위를 넓혀줍니다. 웹툰이라고 하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 있어요. 만화 보는 사람만 만화로 즐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화가 되고 어떤 캐릭터 상품이 되고 이러면 한 사람이 IP를 경험하는 영역들이 자꾸 확장하는 거고 IP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 IP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에 대한 나의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IP 자체도 IP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 성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창작자든 매개자든 그 성장에 참여한다. 그걸 기대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유튜브가 됐어요.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의 힘으로 제 영상을 봐 주시는 분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무엇 할 건가라는 그림이 없다면 제가 멋진 영상 찍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좋은 작품들, 성공한 작품들이 작품의 힘만으로 된 거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IP들은 항상 창작자의 힘을 넘어서는 우주의 기운이 거기에 더해진 겁니다. 그것이 IP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의 역할과 IP의 역할은 좀 다르다. 작품은 작가의 작품이겠죠. 작가의 혼이 담겨 있는 작가가 처음과 끝을 관리하는 창작물인데 IP는 그 작품이 만들어낸 다른 아우라를 활용하는 다른 확장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런 IP의 역할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슬램덩크도 이노우에라고 하는 훌륭한 작가의 훌륭한 작품이 원작이 됐죠. 그 애니메이션을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TV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퍼스트가 나왔잖아요. 슬램덩크가. 저는 원작을 좋아하니까 그냥 일로 바로 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TV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고 TV 애니메이션이 확장한 팬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각각의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슬램덩크가 당시에 그런 애니메이션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작품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드래곤볼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곤볼도 드래곤볼 Z 같은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없었다면 원피스가 원피스 애니메이션 같은 OSMU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슈퍼 IP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인정을 하고 크리에이터로서는 그래서 작품으로 '난 작품이야. 작품 하나 냈으면 됐어.'라고 머무를 거냐 아니면 이것이 내 손을 떠나서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하느냐 스스로 저는 욕망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라는 관점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작품을 만드시면 되고요. 다음 역할들은 다른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되는 크리에이터라면 내 작품들은 IP로서는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IP의 스케일업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면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찍는 영상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만들어낸 어떤 경험을 모아낼 수 있는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누가 나를 도와서 확장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확장해 주는 분도 나는 IP의 스케일업, IP의 성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지금 IP의 성장 단계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수익을 거두는 게 필요한가? 팬덤을 확장하는 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서 그다음 단계로 스케일업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IP 비즈니스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를 스케일업하기 위한 모든 전략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은 작품이라고 하는 단위를 넘어선 새로운 눈으로 콘텐츠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동반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